최근 발간된 IPCC 보고서들에 관해 이회성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표된 IPCC 보고서들을 이제 보면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게 전 지구적으로 물, 안보, 빈곤, 퇴치, 건강 등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기본 필수 요소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재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속도의 문제인데, 이 기후 변화의 속도가 인간이나 그다음에 또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를 훨씬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말은 많이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기후변화를 실감할 수 없는 아주 평온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는 IPCC, 상당히 충격적인 현실과 전망에 관해 이회성 의장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물 문제, 그다음에 또 식량과 영양, 그다음에 생태계 문제 이런 게 쭉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악화될 것인 거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던 건데, 여러 가지 문헌의 이제 조사 결과는 역시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생태계 피해 당연히 예상되겠죠. 근데 이제 예상되는 속도나 범위가 우리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것,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기 숫자 하나 집어넣었는데 1.5도 때 생물 종에 이제 피해가 받는 퍼센티지가 한 14% 정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더블될 경우에 3도로 더블될 경우에는 29%, 만약에 이게 5도가 된다 할 경우에는 생물종의 반이 사라진다라는 예측치도 나와 있고, 이것은 정부 대표들도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생물종의 48%가 사라진다는 세계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생물종의 30%가 사라진다는 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Nature-based adaptation이나 또는 Ecosystem-based solution 같은 소위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상당히 옳은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은 낮은 온도일 때만, 기후변화의 속도가 높지 않을 때만 가능한 얘기지, 이게 이미 올라가 버리면은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는데 무슨 생태계 기반 대책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후변화는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인간과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대기 중에 배출된 CO2 총량에 비례하므로 이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때문이라고 명백히 평가했습니다. 2015년 전 세계 197개국이 채택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씨까지 제한하는 노력의 추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캅21 결정문에 따라 2018년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제 국제사회는 1.5도를 기후위기 대응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합의된 1.5도. 그러나 이회성 의장은 1.5도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1.5도가 됐다라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볼 때 그게 무슨 의미냐? 온난화 온도가 1.5도 목표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이른바 이산화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5도 목표의 혜택과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비용이 무한대로 뛰어버리니까 그 넘어가는 사실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1.5도 목표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 2도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 가능 CO2 총량이 뭐냐, 앞으로 지금서부터 이제 1.5도에 묶으려면은 얼마나 배출을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계산해 봤더니 그게 한 510기가톤으로 이제 판정이 됐어요. 이제 화석 현재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라는 건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석탄 발전소, 석유 발전소, LNG 발전소 있을 텐데, 지금 있는 그런 인프라에서, 화석 연료 기반으로 한 인프라에서 앞으로 배출될 총량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IPCC가 산정한 바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 총량이 얼마로 나오냐면은 660기가톤으로 나와요.
그럼 이 660기가톤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도의 배출 총량 510기가톤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은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는 것만 가지고도 1.5도는 끝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IPCC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감축하고 흡수량을 절대적으로 증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탄소를 잡아서 저장하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이 화력 발전소는 조기 폐기, 조기 퇴출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조기 퇴출을 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경제와 이제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나온 용어가 뭔가 하면은 뭐 just transition, 이제 우리도 못 번역한 평평성 있는 전환이 성취가 돼야, 그게 이루어져야 1.5도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1.5도건 2도건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10기가톤이라는 그 총량을 우리가 연 배출 허용량으로 계산을 이제 해보면 이게 한 연간 7%의 감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감축이 매년 7% 돼야 된다는 얘기죠. 팬데믹 처음 시작했을 때 2020년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 줄었냐면 약 7% 줄었습니다. 이제 그때 전 세계의 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제 그런 식의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죠. 7% 감축하면서 경제는 3% 계속 들어가는 것. 그게 탄소 중립의 궤도입니다. 얼마나 야심찬 궤도인지 여러분 아마 아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회성 의장은 온실가스를 앞으로도 계속 배출하는 것이 서로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어렵지만 전 세계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역설하며 이를 위한 IPCC의 5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과제를 수반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늘리면 되는 거죠. 우선 배출 감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탄소 에너지의 그 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건데, 에너지 탄소 집약도라는 것은 연료를 대체하는 거, 비화석 에너지로 대체하는 거, 그다음에 또 탄소를 순환시키는 이제 그런 게 되겠고, 흡수 증대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제 땅 농업 그 토지 이용을 통해 가지고서 나무를 많이 심고, 그다음에 또 생태계 복원을 통해 가지고서 이산화탄소를 보다 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게 작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고서가 이제 확인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런 그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그다음에 또 증대, 흡수의 증대가 가능해지려면은 바로 관련 정책, 법이나 제도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이죠. 이게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혜택보다는 비용이 먼저 앞서오니까 보이는 행동은 뭔가 하면은 당신부터 먼저 내가 팔로우할게 라는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측면, 또 나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은 좀 더 한 발자국 물러서 본다면은 지금의 그런 행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해치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쉽게 안 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기후변화 대책입니다. 투자 규모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다들 노력한다고 하는데, 글로벌리 봤을 때 현재의 그 기후변화 대책에 필요한 1.5도를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투자보다는 한 최대 6배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투자 규모가 거기 쫓아가고 있지 못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후 변화 위험에 대한 그 평가가, 리스크에 대한 그 평가가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죠. 그 저평가되고 있으면 시장에서는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국제 협약의 이행과 그다음에 또 국제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 그 보고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3.2도가 나오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1.5도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행동은 약속하는 행동은 1.5도가 아니라 3도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글로벌 목표와 그다음에 또 로컬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실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동의 이익과 우리가 하는 개인적인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 하나인데 뭔가 하면 로컬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사실이죠. 누구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독자적인 과정이나 결과가 말이죠. 이 글로벌 목표에 부합된다라는 보장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글로벌 탄소 중립의 이 성패는 어디 있느냐? 글로벌 목표와 로컬의 독립의사 결정 사이에 어떤 연결 장치가 있어가지고서 이 개별적 독립 결정의 그 총합이 글로벌 목표와 일치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 궁극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선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소 중립의 과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무슨 에너지 전환, 무슨 전환 그게 아니고 순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 가는 것인데 탄소 중립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원자재 전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으로 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기후 안정화, 그다음에 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전환의 완료로 탄소 중립은 달성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탄소 중립 시스템이 가동되면은 그거에 따른 생태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지구 생태계 서비스가 제공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계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생태계 내에서 자연적으로 모든 물질이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경제사회 발전 시스템도 원자재 순환 시스템이 생태계 시스템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실 때 이 생태계의 중립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1.5도, 2도가 되었을 때의 지구는 인간이 더 이상 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영화 돈 룩업에서는 과학자들의 명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업과 국민의 외면으로 모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자해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저 자신이 답답하고 또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사실이 또 사실 답답합니다. 2022년 1.09도가 상승한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마지막을 어떻게 써내려가게 될까요?